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5년 11월 3일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플랫폼 밸런서가 해킹 공격을 받았고 무려 1억 2,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00억 원이 넘는 자산이 유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닙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를 준비 중인 파이코인에게도 언젠가 닥칠 수 있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파이코인은 안전한가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디파이 해킹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고 파이코인 생태계가 배워야 할 교훈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3일 오전 7시 48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감시하던 보안 전문가들이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밸런서라는 디파이 플랫폼에서 거액의 자산이 새로 생성된 지갑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밸런서는 이더리움 기반의 대표적인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은행 없이도 사용자끼리 암호화폐를 빌려주고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이죠. 전 세계 수많은 이용자들이 믿고 자산을 예치해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해커들은 시스템의 약점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난센에 따르면 스테이크와이즈 스테이킹 이더리움 6,850개, 래핑드 이더 6,590개, 리도 WST 이더 4,260개가 순식간에 새로운 지갑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자산들은 곧 한 곳으로 모였고 해커는 신속하게 자금 세탁을 시작했습니다. 보안업체 사이버스는 여러 블록체인에서 총 8,400만 달러 규모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루곤체인의 분석에 따르면 최종 피해 규모는 1억 1,600만 달러에서 최대 1억 2,8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은 2025년 들어 발생한 디파이 해킹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순간에 원화 1,800억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진 겁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저축이자 투자이자 미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밸런서는 무려 11번의 보안 감사를 통과한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해킹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보안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해킹은 밸런서 V2, 컴포저블 스테이블 풀의 스마트 계약 취약점을 노린 공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니지 유저 밸런스라는 함수의 접근 제어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위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은행원 없이도 계약이 자동으로 이행되도록 만든 시스템이죠. 이 스마트 계약에는 누가 어떤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접근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마치 은행 금고의 열쇠를 가진 사람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밸런서의 경우 이 접근 제어 시스템에 논리적 오류가 있었습니다. 해커는 사용자가 제공한 발신자 정보와 실제 메시지 발신자를 비교하는 검증 과정에서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결함을 이용해 해커는 무단으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 겁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 다음입니다. 해커는 악성 스마트 계약을 배포하고 가짜 토큰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풀에서 여러 번의 스왑 거래를 반복하며 작은 반올림 오류를 누적시켰습니다. 한 번의 거래에서는 미미하지만 수백 번 반복되면 엄청난 가격 왜곡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쌓인 오류를 이용해 해커는 실제보다 유리한 환율로 자산을 빼돌렸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를 보면 해커는 몇 달 전부터 토네이도 캐시를 이용해 0.1리더씩 소액 입금하며 추적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범죄가 아닌 철저히 계획된 공격이었습니다. 해킹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11월 4일 기준 이더리움은 24시간 동안 7%에서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 시장 전체의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이더리움이 흔들리자 다른 코인들도 함께 요동쳤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고 솔라나는 하루 만에 12%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공포지수는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이틀 동안 약 20억 달러 규모의 청산이 발생했고, 특히 레버리지를 사용한 선물 투자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전체 시가총액은 4,5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번 해킹 피해액은 1억 2,800만 달러, 즉 전체의 0.03%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흔들린 이유, 그것은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탈중앙화 금융의 가장 큰 강점은 중앙기관 없이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하지만 해킹 사건이 일어나면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과연 내 자산은 안전한가? 다른 디파이 플랫폼도 같은 위험을 안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불안감이 곧 매도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밸런서의 네이티브 토큰 BAL은 해킹 직후 11% 이상 급락했습니다. 밸런서의 총 예치금 TVL 역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번 잃은 신뢰를 되찾는 일은 그 어떤 기술적 문제보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해커가 훔친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보안 전문가들은 곧바로 해커의 자금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커는 훔친 자산을 이더리움으로 교환했고 곧바로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세탁을 시도했습니다. 토네이도 캐시는 여러 사용자의 자금을 한데 섞어 누가 누구에게 송금했는지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서비스입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해킹 발생 불과 몇 시간 만에 일부 자금이 회수된 겁니다. 리퀴드 스테이킹 플랫폼 스테이크와이즈가 스마트 계약 상호작용을 통해 5041 OS 이더 약 1930만 달러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베라체인 재단 역시 약 1280만 달러를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총 회수 금액은 약 2070만에서 2270만 달러로 추정되며 전체 피해액의 16에서 18% 수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약 1억 달러의 자산은 추적 중입니다. 해커는 이더리움으로 바꾼 자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옮긴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집니다. 과거 오일러 파이낸스 해킹 때는 해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금을 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밸런서 팀도 화이트 앱 바운티를 제안하며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 자금 회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더리움 이야기인데 파이코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하지만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파이코인 역시 지금 탈중앙화 거래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1월 현재 파이코인은 덱스,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 AMM,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 시스템을 위한 테스트넷을 가동 중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파이코인이 곧 디파이 생태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곧 진행될 파이 네트워크 V23 프로토콜 업그레이드에서는 스마트 계약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개발자들은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탈중앙화 거래소, 대출 플랫폼, NFT 마켓플레이스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파이코인은 단순한 모바일 채굴 프로젝트를 넘어 진정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이 네트워크에는 약 256개를 넘는 탈중앙화 앱이 배포되어 있으며 테스트넷까지 포함하면 23,690개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20만 개의 활성 노드와 4,700만 명의 등록 사용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파이덱스 개발은 약 절반 정도 완성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자동화된 마켓메이커 구조와 유동성 풀 기능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준비가 끝나면 파이코인 사용자들은 중앙화 거래소 없이도 P2P 방식으로 파이 토큰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더리움의 밸런서도 11번의 보안 감사를 받고도 해킹당했습니다. 그렇다면 파이코인은 과연 안전할까요? 스마트 계약의 취약점은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디파이의 가장 큰 장점은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픈소스 코드는 누구나 검증할 수 있어 투명성과 신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커들도 그 코드를 분석해 취약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디파이 시스템의 주요 취약점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스마트 계약 코드 자체의 논리적 결함입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작성한 코드라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복잡한 금융 로직을 구현할 때는 작은 계산 오류나 반올림 문제로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밸런서의 경우도 반올림 오류라는 미세한 결함이 누적되어 결국 막대한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접근 제어 시스템의 취약점입니다. 누가 어떤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권한 관리가 허술하면 해커가 관리자 권한을 탈취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암호화폐 도난 사건의 43.8%가 코드 결함이 아닌 개인키 탈취로 발생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셋째, 제3자 의존성 문제입니다. 많은 디파이 프로토콜은 다른 플랫폼의 코드를 그대로 재사용합니다. 밸런서의 경우 무려 27개 이상의 유사한 AMM이 동일한 코드 기반을 사용했습니다. 즉, 한 곳에서 취약점이 발견되면 다른 플랫폼들도 동시에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이 현상을 유동성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한 프로토콜의 실패가 연쇄적으로 다른 생태계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2025년 들어 디파이 업계는 이러한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안 감사를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며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만큼 해킹 기법도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완벽한 보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을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파이코인은 이런 위협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파이 네트워크는 보안을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KYC 검증 시스템입니다. 현재 파이 네트워크에서는 1,800만 명 이상이 KYC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KYC는 Know Your Customer의 약자로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정부 발급 신분증과 얼굴 인식을 통해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기 계정을 방지하고 규제 준수를 보장하는 기초가 됩니다. 온체인 KYC는 파이 네트워크가 은행, 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와 쉽게 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글로벌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하여 기관 파트너십과 규제 준비를 강화합니다. 두 번째는 기술 인프라의 안정성입니다. 파이 블록체인 V23은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맞춤형 매개 변수를 적용해 거래 처리 속도와 노드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새로운 리눅스 노드 시스템은 개발자에게 높은 가동 시간과 간편한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100개 이상의 디앱 테스트 패키지와 호환되어 개발자들이 메인넷 확장에 대비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또한 해커톤을 통해 디앱 생태계 활성화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산형 노드 네트워크의 강화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으로 약 35만 개의 노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노드들은 거래를 검증하고 블록체인의 무결성을 유지하며 전체 네트워크의 보안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 노드를 AI 컴퓨팅 자원으로 활용하는 실험도 진행 중입니다. 오픈마인드와의 협업을 통해 노드 운영자들이 AI 연산 자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파이 토큰으로 보상받는 구조를 시험했습니다. 이 실험은 노드의 활용도를 높이고 생태계 전체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됩니다. 네 번째는 국제 표준 준수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ISO 2002 국제금융 메시징 표준 그룹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ISO 2002는 전 세계 결제 네트워크의 핵심 인프라 기술로 리플과 스텔라가 이미 사용 중인 국제 표준입니다. 이 표준 그룹에 포함되면 파이코인의 신뢰도와 국제 결제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이 한층 강화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보안 개선입니다. 2026년 초 적용 예정인 V23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는 네트워크의 보안성과 처리 속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스마트 계약과 디파이 기능 도입을 위한 기술 로드맵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파이코인이 완전한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기까지는 수많은 기술적, 운영적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수천만 명의 사용자를 동시에 수용하면서도 보안을 유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마트 계약 취약점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안 감사와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이더리움 해킹 사건은 모든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분산 투자의 중요성입니다. 절대 모든 자산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마세요. 여러 플랫폼에 나누어 보관하면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선택입니다. 보안 감사를 통과했는지, 또 소시2 타입2 같은 국제 보안 인증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해킹 이력이나 보안 사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반드시 살펴보세요. 셋째, 개인 키 관리의 철저함입니다. 암호화폐의 핵심은 나의 키, 나의 자산입니다. 개인 키를 제3자에게 절대 넘기지 말고 하드웨어 지갑이나 콜드 월렛처럼 오프라인 보관 방식을 고려하세요. 넷째, 의심스러운 D앱과의 상호작용 금지입니다. 해커들은 종종 가짜 프로젝트나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 사용자를 유인합니다. 항상 공식 채널을 통해 검증된 정보만 확인하세요. 다섯째, 시장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하기입니다. 해킹이나 이상거래 소식이 들리면 즉시 자산을 다른 지갑으로 옮기거나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정보의 속도가 곧 생존을 결정합니다. 여섯째, 보험 상품의 활용입니다. 최근에는 파라메트릭 디패그 보험 같은 디파이 전용 보험이 등장했습니다. 디패깅 사건이 발생하면 사전에 정의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보상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위험풀에 참여해 커뮤니티와 함께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곱째, 지속적인 학습과 정보 업데이트입니다. 암호화폐 기술은 빠르게 진화합니다. 해킹 수법도 매일 진화합니다. 최신 정보를 꾸준히 습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커뮤니티와 활발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더리움 해킹 사건을 통해 디파이의 위험성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파이코인의 미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파이코인이 더 견고한 시스템을 만들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른 프로젝트의 실패에서 배우고 더 안전한 구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사람 중심의 경제 모델, 그것이 파이코인의 핵심 철학입니다.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일반 사용자들이 함께 참여해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성장통의 시기입니다. 메인넷 전환, 거래소 상장, 가격 변동성 등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파이 네트워크 팀은 AI 통합, ISO 2002 표준 준수,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테스트넷에서 덱스와 AMM을 실험하며 실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 개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파이코인이 단기적 가격 상승보다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더리움도 처음엔 작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위치에 오른 겁니다. 파이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준비의 시기일 뿐,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더리움 밸런서 해킹 사건을 통해 디파이의 어두운 면을 보았습니다. 1억 2,800만 달러, 즉 1,800억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도 있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은 여전히 발전 중인 기술이며 완벽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신중하고 현명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 파이코인은 이제 막 디파이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 스마트 계약, 그리고 D앱 생태계 구축 등 흥미진진한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사례가 보여주듯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똑똑해지면 됩니다. 남들의 실패에서 배우고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바로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KYC 시스템, 노드 네트워크, 국제 표준 준수, 그리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하나씩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도전은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분명 희망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호화폐의 세계는 언제나 기회와 위험이 공존합니다. 이더리움의 해킹 사건은 분명한 경고이지만 파이코인의 성장은 그 속에서 빛나는 희망입니다.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시장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입니다. 얼마나 신중하게 투자하고 얼마나 현명하게 대응하느냐가 여러분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